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이 맑고 깨끗한 피일까요? 아니면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일까요? 고지혈증이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것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혈관벽에는 노란색 기름때가 덕지덕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름 덩어리가 터지면 뇌졸중이 됩니다.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튀김, 빵, 그리고 밤을 사우는 습관이 젊은 혈관마저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약 없이도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시도해야 할 생활습관 교정법과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의 진짜 효능과 주의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1번 모르거나 관심 없다. 2번 건강검진표를 보고 알고 있다. 댓글로 1번, 2번을 남겨주세요. 내 수치를 아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신경과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않아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쉽게 말해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과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이 높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크는 쉽게 말해서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지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질검사는 총콜레스테롤, LDL,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고지혈증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젊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식습관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화된 식단입니다. 튀김, 빵, 과자,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출퇴근도 차로 하고 회사에서도 앉아있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음과 잦은 회식입니다. 술자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야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치킨, 피자, 라면 같은 음식들이죠.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입니다. 일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몸의 대사 상태가 나빠집니다. 대사가 나빠지면 젊은 나이에도 LDL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30대 환자 중에는 LDL이 200을 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심장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 속에 기름이 많으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LDL이 암을 직접 만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들고 이런 염증 환경이 건강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 없이 고지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은 독이다 라고 말하면서 약을 끊는 것도 위험하고 약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튀김과 라면을 계속 먹는 것도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LDL 수치가 200 가까이 되거나 넘는 분들입니다. 또는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심하게 비만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당연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이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험 요인이 거의 없으면서 LDL이 130에서 160 사이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약을 먹기보다는 딱 석 달만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과 운동을 해보시고 재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약 없이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먼저 식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독을 끊으셔야 합니다. 튀김, 빵, 과자 같은 정제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끊지 않고 약만 먹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다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흰빵, 과자, 라면, 피자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걸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자주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 식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걸 확실히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을 더하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세 번째는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입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빼도 지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뱃살,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핵심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굶으면 안 됩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분들은 영양이 부족하면 더 위험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니 드시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챙기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맨발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로 고지혈증을 고쳤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SNS에도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과연 맨발 걷기가 특효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는 훌륭한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LDL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 염증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맨발 걷기를 하러 나가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죠. 세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걸으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런 점들이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만 한다고 해서 LDL 수치가 확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식단과 운동, 체중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에 상처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 겨울철에는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맨발로 오래 걸으면 발가락이 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러닝머신 위에서 맨발로 걷는 건 위험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맨발 걷기의 핵심은 흙, 잔디, 모래 같은 자연 지면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럼 맨발 걷기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공원의 잔디밭이나 흙길이 좋습니다.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리세요. 세 번째, 발에 상처가 없는지 걷기 전으로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날씨를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은 피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타틴 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받으셨다면 대부분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스타틴의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보통 20%에서 50% 정도 낮춰줍니다. 중성지방도 어느 정도 낮춰주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으면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심하지 않고 약을 끊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스타틴을 먹고 근육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가벼운 근육통은 참을 만한데 심하면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다가 근육통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근육 효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드물지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화불량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스타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수치는 괜찮아졌는데 튀김도 먹고 술도 마시고 운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만 좋아지는 거지 혈관 건강은 그대로입니다. 약은 도구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 습관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환자분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LDL이 170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석 달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튀김과 빵을 끊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고 저녁 식사량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30분씩 걷고 주말에 1시간씩 등산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체중이 5kg 줄었고 LDL은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50이나 내린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십니다. 수치는 계속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LDL이 210이었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바로 스타틴을 처방했고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도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후 LDL이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의 효과도 있었지만 그분이 식단을 정말 철저하게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튀김은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지금은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환자분처럼 위험도가 낮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처럼 위험도가 높으면 약이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LDL 목표 수치가 얼마인가요? 사람마다 목표 수치가 다릅니다. 위험 요인이 많으면 목표가 더 낮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른 위험 요인이 있나요? 당뇨, 고혈압, 흡연, 가족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석 달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재검사하면 안 될까요? 약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틴 말고 다른 약은 없나요? 스타틴이 안 맞으면 에제티미브 같은 다른 약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간 기능, 근육 효소, 지질 검사 같은 걸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저한테 맞는 식단이 뭔가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식단 조언을 받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메모해서 가지고 가시면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습관 개선의 4가지 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몸의 신호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과식한 다음날 속이 더부룩한 것, 술을 마신 다음날 머리가 아픈 것, 운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게 다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튀김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 몸이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상쾌하다면 그건 내 몸이 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수면, 운동, 식단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자야 운동할 힘이 생기고 운동을 해야 잘 잡니다. 제대로 먹어야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식욕도 조절됩니다. 수면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파도 먹게 되고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소와 근력을 섞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축은 심리사회적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당과 지질 수치가 나빠집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동으로 풀고 어떤 분은 친구들과 대화로 풀고 어떤 분은 취미 생활로 풉니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뭐든 좋습니다. 네 번째, 축은 가족 지원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고지혈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집에 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세요.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하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먹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사신다면 친구나 동료와 함께 건강 목표를 세우고 서로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단계별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꺼내서 보세요.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세요. 체중과 허리둘레도 재세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석 달 후 LDL을 10% 낮추겠다든지 체중을 3kg 빼겠다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고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단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튀김만 끊어보세요. 둘째 주에는 빵과 과자를 줄여보세요. 셋째 주에는 채소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면 적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점심시간에 15분 걷기,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수면을 개선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어야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뭘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간단히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되고 노트에 적어도 됩니다. 기록하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재검사입니다. 석 달 후에 병원에 가서 지질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수치가 좋아졌으면 계속 유지하세요. 수치가 별로 안 좋아졌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 복용을 고려하세요.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DL이 130 정도인데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면 석 달 정도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안 내려가면 약을 고려하세요. 두 번째, 저탄고지 식단이 좋다고 하던데 해도 되나요? 저탄고지 식단은 체중을 빠르게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LDL이 오히려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LDL이 올라갑니다. 하려면 지방의 질을 신경 써야 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으로 하세요. 세 번째, 운동할 시간이 정말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으세요. 점심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주말에 1시간만 걸으세요. 이런 작은 것들도 쌓이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암 치료 중인데 갑자기 지질 수치가 나빠졌어요. 암 치료 중에는 몸 상태가 많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내과 선생님,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와 협진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서 무섭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튀김을 끊고 채소를 늘리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맨발 걷기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단, 운동, 수면을 모두 챙기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후 뇌졸중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약은 도구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